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날씨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비가 오는 날도 있고 눈이 오는 날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눈이 많이 올까요? 비가 많이 올까요? 우리나라의 날씨는 어떨까요? 눈이 더 많이 온다는 없나요? 그럼 비가 더 많이 온다. 눈보다는 비가 더 많이 온다고 다들 손을 선택을 하셨어요. 아마 손을 안 드신 분은 머릿속으로 선택을 했겠죠. 근데 우리나라 날씨는요, 눈도 안 오고 비도 안 오는 날이 제일 많습니다. 선생님의 지금 얘기는 트릭이죠. 뭐예요? 눈이 많이 오냐 비가 많이 오냐 물어봤잖아요. 근데 선생님이 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얘기했나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선생님이 했나요? 이런 트릭이 여러분의 인생에 너무나 많아요. 내가 뭔가를 선택을 했는데 그 선택이 내가 생각하지 않은 우리는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보죠.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는데 내가 그것들을 다양하게 돌아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볼 거예요. 이 다음 걸로 한번 넘겨주실래요? 쌤이 처음으로 가진 직업은 무역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역이 뭔지 알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수출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뭔가를 수입하거나. 근데 선생님이 무역회사를 들어갈 때 선생님은 사실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니면서 어떤 직업을 가질까를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냥 막연히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생활에서 놀았고 대학은 대학 생활에서 놀았고, 그리고 선생님이 원하지 않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는데 그 시간조차도 내가 유학을 왜 갔는지,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아주 집중해서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갖게 될 때 무역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다른 데보다 월급을 좀 더 많이 준대요. 두 번째, 예전에는 토요일까지 일했어요. 월화수목금토를 일했는데 그 무역회사는 토요일 날 일하지 않는데요. 그랬더니 금요일까지만 일하고 월급을 많이 준다고? 오케이! 그쪽에서 저를 선택했을 때 너무나 감사하게 다른 선택 해보지 않았어요. 그냥 감사하게 무역회사에 들어갔는데요.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보니까 선생님이 일을 너무 잘해요. 계약을 너무 잘해요. 선생님이 처음에 한 건 섬유부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실크라는 옷감을 짠 것을 저기 이란이나 이라크 중동 지방에다가 판매를 하는 거였는데, 선생님은 이제 이라크 중동어를 아랍어를 하지 못하니까 영어로 가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그 못하는 영어로 그 와중에 가서 계약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소질이 있는데 너무나 판매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회사에서도 인정을 받게 돼요. 그래서 석유화학부로 옮깁니다. 그래서 석유화학부에서는 플라스틱 레진을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유하는 기름, 비행기 기름 외에 플라스틱을 만드는 원료를 레진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첨가제를 판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외국에 파는 게 아니라 외국 거를 들여오는데, 그 외국 거는 선생님 회사가 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그 화학 첨가물을 우리나라 석유화학 업체, 삼성이나 현대나 한화나 이런 쪽에다가 SK에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서 또 탁월한 능력을 발휘를 해서 과장이라는 것까지 진급을 하게 됐습니다. 과장으로 올라가니까 월급이 조금 늘어났겠죠. 주임 달고 과장 달고. 그런데 이때부터 선생님이 고민을 하게 돼요. 다음 걸로 한번 주시겠어요? 회사를 내가 왜 다녀야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이때서야 합니다. 너무 많이 늦었죠. 그런데 그때 이런 질문을 왜 하냐면, 선생님이 과장을 달고 일을 잘해서 월급이 늘어나면 선생님도 돈을 많이 벌지만 회사가 돈을 많이 벌어요. 근데 그 회사는 어떤 회사죠? 일본 회사잖아요.
우리나라에 기여를 하는 게 아니라 일본에 기여를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일본 물건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 파는데 우리나라의 유리한 조건보다는 일본의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야 선생님한테 이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가 꼭 이 회사를 다녀야 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내가 딱 눈치를 보니까 진급을 잘했어? 여자야? 과장이네? 그 다음에 너한테 부장을 줄까? 근데 선생님이 봤을 때는 회사에서 노라고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일해도 저에게 부장이라는 타이틀을 줄 것 같지 않아요.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유리천정이 거의 없어지고 여자가 임원이 되는 시대지만 옛날에는 내가 이쯤까지 올랐으면 이제 퇴사를 해야 되는구나라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과감하게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회사를 나와요. 다음 거 주세요. 이 회사를 나오면은 무엇을 해서 내가 먹고 살고 나의 직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봤을 때 선생님이 두 번째로 선택한 직업은 공인중개사예요. 선생님은 이 직업을 선택하기 위해서 4월 달에 퇴사를 하고 5월부터 열공 모드로 들어갑니다. 새벽에 5시에 일어났고요. 밤에는 12시 반, 1시가 돼야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 시간 동안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나머지 시간을 그냥 전체를 다 도서관에서 아예 그냥 책상하고 붙어서 살았어요. 6월 달부터 5월 말에 등록을 했으니까 6월부터 10월까지 6, 7, 8, 9, 10, 5개월 정말 피 터지게 코피가 터져가면서 공부를 하고 이제 국가시험에 패스를 했습니다. 이때의 경쟁률이 155대 1이었어요. 굉장한 경쟁률을 뚫고 온 거죠. 그것도 남들이 1년 만에 준비를 하는 것을 5개월 만에 준비를 했으니까 엄청나게 열심히 일했겠죠. 그것은 왜냐면 내가 나온 회사만큼 월급을 주는 다른 데가 없었기 때문이고 너무나 막연했기 때문이고 그때 선생님은 이제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큰 애를 낳고 난 다음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먹고 살지? 얘를 어떻게 키우지? 그다음에 뭐 남편과 함께 어떻게 살아가지? 그때까지 선생님 집이 없었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사지? 너무나 고민이 많아서 죽어라 이래가지고 공인중개사를 돼서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하는 일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을 팔거나 살 때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기서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일이에요. 빌딩도 팔고 토지도 팝니다. 땅도 팔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선생님이 엄청나게 행복했던 일은 한 달 내내 일해서 받았던 한 달의 월급이 공인중개사를 하니까 한 건의 계약을 하면 한 달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 진짜 와, 이 신천지구나. 이거 너무나 좋은 직업이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돈을 버는 일에 매진을 하는데 선생님이 공인중개사를 하면서 계약을 했던 최고의 계약은 어떤 은행과 했던 상가 계약이에요. 시골에 있는 은행이 서울 지점을 내면서 신용협동조합이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상가를 큰 상가 4개짜리 사무실을 합치면서 내는 월세 계약을 하면서 수수료를 2,700만 원을 받았어요. 이게 선생님이 계약했던 최고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때부터 돈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 선생님이 이 시절에 공인중개사를 하고 돈을 벌고 하면서 여러분 돈을 벌면 제일 먼저 뭘 사요? 집을 사죠. 아파트를 장만을 했어요. 두 번째 뭘 사요? 차를 사죠. 물론 그전에도 차가 있었지만 선생님은 중고차를 샀었는데 이때 처음으로 외제차 제규어를 삽니다. 영국차예요. 근데 제규어를 사가지고 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선생님 남편 모임이 있어서 어떤 호텔에서 모임을 갖거나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나 할 때 선생님이 차를 사람들이 보는 데다가 세워요. 그 다음에 내릴 때 이렇게 괜히 이렇게 쓱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안 내리고 이렇게 어깨를 한번 펴면서 근데 이때부터 선생님이 죄의 길에 들어서게 돼요. 뭐였을까요?
선생님한테 교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우월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선생님 후배가 선생님 차를 타고 나서 놀라운 말을 했어요. 언니, 제규어를 이렇게 타요? 제규어를 왜 동네 버스처럼 타요? 무슨 말이에요? 막 탔다는 얘기죠, 제규어를. 그때 이제 선생님 막내딸이 어린아이였는데 제규어 카시트가 베이지색이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포도주스를 먹고 막 흘립니다. 카페트 자동차의 바닥 카페트도 선생님은 베이지색을 깔았어요. 그러니까 조심해서 타야 되잖아요. 이렇게 흙 털고 이렇게 타야 되잖아요. 근데 괜찮아. 다음에 벤츠 사지 뭐. 그냥 막 탑니다. 그때 내가 교만이 나의 돈으로 인해서 교만이 들어올 때 다음 거 주세요.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선생님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면은 합법과 불법이 있습니다. 근데 불법적인 계약을 하면 안 되겠죠. 선생님이 공인중개사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는데 나라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기에 가운데 있는 저 파란색이 뭐죠? 편법입니다. 세상에서는 편법을 불법으로 간주하진 않아요. 좋지는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편법을 어떻게 생각하시나? 선생님의 계약서에 쓰는 문구 한마디로 세금이 달라져요.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합니다. 한 글자를 더 넣는 거에 따라서 몇백만 원이 더 내려가고 더 많이 내고. 그런데 이런 편법적인 것을 잘해야 내가 계약서를 많이 쓸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 편법을 나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내가 지금 하는 것이 맞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 있어요. 다음 거 주세요. 자, 이거는 여러분과 함께 다 같이 읽을게요.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너희의 헛된 봉헌물과 절기를 지키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단지 너희는 내 뜰을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때 선생님이 부동산을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목사님이 축하 개업 예배에 오셔서 3가지를 적어서 내라고 하셨어요. 카톡으로 보내라. 이 세상에 많은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공인중개사 부동산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특별하게 강선주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3가지를 정해서 보내라 하셨는데 선생님이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내가 공인중개사로서 내가 특별하게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 그 답이 뭘까? 하나도 찾지 못했어요. 그때부터 고민하고 좌절하고 그때부터 계약서를 못 씁니다. 왜냐? 편법적인 계약을 하면 하나님께 걸려요. 하나님 보시잖아요. 근데 내가 축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계약서를 작성을 할 텐데 나는 그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그때 마음의 고민을 가지고 갈등을 할 때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집이 2채 있는 사람들, 집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 팔으십시오.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 외에 다른 집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저한테 와서 꽂혔어요. 내가 재물로 인해서 교만함이 싹트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고 나의 이 교만함과 나의 우월성을 어떻게 척도를 돈으로 살고 있었나. 그때 나에게 돈이란 무엇일까라는 물음이 들면서 다음 거 주세요. 선생님, 과감하게 집을 팔았고요. 살고 있는 집 외에 지금 다른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가지고 있던 상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정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상가지 내가 필요한 상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 팔았었어요. 그리고 나서 부동산 문을 닫았습니다. 막막했죠. 그럼 선생님은 이제 수입원이 없잖아요. 이때 그러면 어떻게 돈을 벌지?
나는 여태까지 돈을 벌려고 살아왔는데 그런 것 같은데 돈은 나에게 물질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죄의 길이었구나. 그러면 이제부터 돈을 어떻게 벌까?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선생님 여태까지 일해보면서 열심히 벌었던 기본적인 시드머니, 벌었던 돈이 있겠죠. 남에게 가시하기 위해서 갖고 있던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다음 거 주세요. 지금은 전업 투자자를 하고 있어요.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컨설턴트를 해줍니다. 근데 무료예요. 뭐냐면 내가 정말 집이 없는데 어떻게 은행에서 빚이라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을까요? 뭐 여기다가 살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땅을 갖고 있는데 이 땅을 뭐 계속 갖고 있을까요? 세금은 어떻게 되나? 이런 것을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은 선생님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그 물음에 답을 해줘요. 그리고 정말 수수료가 없어서 계약을 못하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원룸을 구해야 되는데 부동산에서 이상한 데 데려갑니다. 그 편법적인 계약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선생님 보이는 한도 내에서 많이 조언도 해주고 찾아주고, 그건 이제 저에게 기쁨의 일이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거는 전업 투자자인데요. 선생님이 부동산을 하면서 사실 이거는 그 세컨 잡이었어요. 부동산을 하면서도 저희 남편을 통해서 주식을 하게 됐는데, 주식이라는 게 뭘까를 하게 되면서 선생님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는지 그 회사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몰라요.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요. 그래서 그 회사 거 왜 샀어? 라고 물어보면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누가 그러는데, 내가 어쩌다가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실체가 분명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주식을 사고 있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이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었죠. 목표를 가졌을 때 죽어라 파는 거. 이번에는 주식에 관한 책을 드립다 팝니다. 밤낮으로 책을 읽고, 이 당시에 선생님이 한 달, 두 달간에 걸쳐서 읽었던 책이 한 60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선생님이 무역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다행히 환율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름값의 변동, 오일값, 그 기름값이 올라가냐 내려가냐에 따라서 경기의 흐름이 많이 달라집니다. 이런 기름값의 변동, 오일 머니를 잘 알고 있고요. 이런 것이 선생님한테 도움이 됐고, 선생님이 해왔던 부동산에서 그 실물 경기가 보입니다. 사람들이 집을 많이 사려고 하는 호경기인지 아니면 갖고 있는 것에 허덕이는 불경기인지를 금방금방 피부로 접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선생님이 하는 일은 뭐냐면 전업투자자가 돼서 선생님의 시드머니를 가지고 주식이나 채권이나 부동산, 코인, 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선생님의 이제 수익을 얻고 있는데, 그러면 전업투자자는 무슨 일을 하나요? 그냥 하루에 주식을 샀다가 다음 달이면 파나요? 아니면 1년 갖고 있다 파나요? 언제 사나요? 언제 파나요?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선생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뉴스를 읽어요. 선생님은 집에서 신문을 보는데요. 종이 신문을 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일은 눈 떠서 신문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경기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예요. 다음 거 주세요. 선생님이 지금 이제 종착역에 와서 지금 선생님이 하나님께 맨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가지고 기도를 해요. 사실 이것은 오늘 선생님이 여기에 선 이유인데요.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내가 무슨 직업을 가질까, 나한테 어울리는 거는 뭘까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과 함께 결정을 하기를 바라요. 선생님은 돌고 돌아서 늦게서 지금에서야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여러분의 사용 설명서, 여러분이 무엇을 잘하고 무엇을 하면 행복한지 그것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결정을 하는 나를 잘 알고 있는 메타 인지가 뛰어날 수도 있지만 항상 성령님 여러분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 결정하고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조언의 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이 있을까요? 편법은 너무나 교묘하게 굉장히 지혜롭게 저에게 다가와요. 자, 우리가 물건을 팔면 나라에다가 내는 세금이 있어요. 그 세금을 낼 적에 그 세금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에 맞춰서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살짝 계약서에다가 어떤 문구를 넣는 거예요. 근데 좋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편법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런 방법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 너무나 후회하는 많은 편법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들이 편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해주시고요.